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장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될 테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때면 뭐 갈등은 차이가 있을 뿐 언제나 늘상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뭐 지금껏 이런 적 없었다고도 하는데 이런 점들 감안해서 오늘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장가 기자 어제 얘기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친명계 핵심 의원들 단수 공천하고 현역 의원들 민주당에서 이제 컷오프한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단수 공천한 의원들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CG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동대문 갑에,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동대문 을,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연수갑, 박범계 의원은 대전 서울에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전략선거구는 총 5곳이 지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곳만 4곳입니다. 마포갑 노웅래, 동작을 이수진,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광명을 양기대 의원 등은 사실상 공천 배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서정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원외 인사 2명이 단수 공천을 받은 건 보면 뭐 어쨌든 이분들 다 친명계라고들 하는데 어떻습니까? 쭉 보시니까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 친명 횡재 네, 그리고 이제 비명 횡사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상당히 고양이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너무 이제 사천하면 안 된다. SNS에 잘못 고양이가 눌렀다. 예.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고양이를 통해 뭐 고양이가 잘못 누를 리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 눌렀겠죠. 다만 이제 고양이 핑계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러다가 좀 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친박 학살할 때. 지금 이제 문재인 친문 학살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이낙연 대표 표현에 하면 뭐 괴멸적인 갈등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다음 주에 네.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을 컷오프 그날 아마 이게 그 민주당의 대 이제 공천 갈등이 폭발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네.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자,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가장 말이 나오는 게 어제 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현역 의원인 노웅래, 이수진 의원 사실상 공천이 배제된 건데 이 지역을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좀 정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동봉투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좀 다른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어떤 의정 활동과 관련해가지고 공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배제가 된 건데 여기에 네. 대해서 탈당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 원조 친명이라든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하시는 것은 내용을 떠나서 본인 얼굴에 침 뱉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수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위기 때마다 이재명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네, 얘기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에 사실 보면 이수진 의원이 동명이인이 이제 2명입니다. 2분인데 지역구와 비례의원이 2분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동작을 지역구인 이수진 의원 얘기하고 있고 어제 탈당 선언하면서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비판했는데 의정 활동도 한번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저희가 한번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욕설이나 강제 입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검찰이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왜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웃냐고요?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니요,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이 AI로 그러면 통제하는 건 검찰에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럼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겁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위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번 보셨을 내용이고 한번 저희가 한번 다시 만나봤는데 판사 출신이시고요. 지난 총선에 동작의뢰 전략 공천돼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었죠.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래 이수진 의원은 좀 약간 한동훈 저격수로 나서면서 어쨌든 친명계로 좀 분류됐던 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보다시피요. 정말 태도만 이제 고압적이고 내용 자체가 이제 뭐 맥락이나 팩트가 전혀 없잖아요. 의정 활동으로 보면 이제 그 컷오프가 맞죠. 객관적으로 보면 의정 활동만 평가하면 컷오프 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이시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그 어제 발언 중에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다. 이게 아주 이거는 진짜 같아요. 우리가 이제 미리 보는 이재명 판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백현동의 김인섭 씨 판결인데 네. 거기에 보면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고 김인섭 씨가 이제 이재명 정진상의 로비에 의해서 이제 4단계 됐다. 그리고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의 피해를 봤다. 배임. 이런 게 쭉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의 백현동 4단계는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런 이제 그 판단 내용 아닙니까? 네. 이수진 의원은 이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다. 공직선거법에. 일단은 판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이수진 의원의 저격이 어허. 계속될 테니까 상당히 저는 이제 그 치명적인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공격이 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이 돼요. 강선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수진 의원이 이제 그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좀 나서게 될까요? 어떨까요? 네, 뭐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 나설지 그럴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문제는 짚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현동 뭘까요? 사건은 그 이수진 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그 김인섭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로비를 해서 그 백현동의 어떤 이익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 중이에요. 중이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건은 김인섭 씨 로비스트에게 정진상 씨가 돈을 받았는가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정진상 씨가 혹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받았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어떤 프레임에 함께 동조를 하면서 마치 유죄가 확정된 듯 하는 것은 정말 본인이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본인의 수가 틀렸다고 해서 이렇게 우물에 침 뱉는 듯한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런 어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처음 질문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어떤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이수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 그러니까 뭐 역대에 공천을 하다 보면 네. 탈락이 됐는데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네. 하지만 지금만 해도 저희 민주당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지만 각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가 다 각자 달라요. 그중에서 저는 이수진 의원이 하는 태도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이다.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수진 의원보다는 억울하다고 하면 훨씬 더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재심을 신청하고 또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영주 부의장도 아니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직에 대해서 평생을 몸담았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여론에 가지 편승해서 비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 배워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수진 의원이 앞으로 어제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나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말을 더 할 것이냐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소정욱 변호사님, 왜 자신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를 후회했는지 머지않아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뜻일까요? 아마 이제 본인이 뭐 이재명 대표를요 대선 후보나 그다음에 이 당 대표나 심지어 이제 이 구속영장이 그 국회 왔을 때도 앞장서서 이제 막았을 거예요. 예. 이 말은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후회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을 이제 밝히겠다. 백현동부터 이런 데 뜻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탈당만 했지 어느 당 갈지는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신당으로 이제 갈지 또는 이제 그 뭐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갈지 아니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이거는 이제 좀 더 고민해 보겠지만 예. 앞으로 이제 그 이재명 저격수로서 활동은 아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판사 출신인데다가 상당히 그 내용은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그 가장 신경 쓰이는 저격수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한 명 늘어났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진전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 지역구가 이제는 추미애 전 장관 대 나경원 전 의원이죠. 이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조금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지금 33% 약간 약진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아직 민주당의 후보자로서 추미애 전 장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 제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같은 비슷한 스펙에 또 비슷한 어떤 정치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고 둘 다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전에 직접 돌입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저력을 보여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동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 한 1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좁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굳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 쪽에 좀 취재해 보니까요. 예. 추미애 대표 오는 걸 제일 원합니다. 추나땡.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도 이제 거론되는데 그분은 좀 상대적으로 추미애 대표보다는 게 좀 젊은 분이에요. 따라서 이제 그 뭐 누가 올지 누가 와도 이제 관계 없다. 자신 있다. 이게 나경원 캠프 입장인데 그래도 이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는 게 훨씬 이게 부담 없이 싸울 수 있다. 이래 예. 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그냥 경력만 보면 이게 빅매치인지 몰라도 네. 실질적인 여론이나 보면요. 나경원 의원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예. 지금 자막을 한번 보면서 속보 한번 보겠습니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결국 3인 경선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박광원, 윤영찬 의원도 2인 경선으로 가게 됐다. 이런 소식인데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노웅래 의원 네. 사실상 컷오프 됐다는 노웅래 의원 얘기도 해볼 텐데 어제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단식 농성 장소가 여의도 이재명 대표 당대표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단식 농성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이 민주당 공관위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갑 지역구를 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그 기준이 무엇이며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품 관련한 재판을 받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닌데 왜 내가 있는 이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느냐. 이 부분은 고무줄잣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 의원은 이 해당 지역구에 8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 상대 후보와 나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나게 내가 이기고 있다. 그럼에도 나의 지역구에 대해서 전략선거구로 지정한 부분 난 승복할 수 없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꽂아 넣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날선 비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서 공관위가 발표한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낭을 두고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라면서 본인 지역구에 대한 이 당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식 농성하는 영상을 좀 보고 계셨는데 그럼 노웅래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육성으로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공관위 결정 승복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명백히 고무줄 잣대입니다. 이거는 시스템 공천이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천 전횡이고 공천 독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대표 측근 신기를 하기 위한 이런 공천이다라는 선거의 본심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저렇게 좀 항의를 하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당대표 회의실로 농성 장소를 잡았는데 손정욱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가 회의 장소를 아예 다른 데로 조금 전에 바꿔서 해서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그 국회 대표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당사로 이제 그 피해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자꾸 이게 피해만 단일가 될 게 아니에요. 그저께 그 의총장에도 이제 그 참석 안 했잖아요. 불참했죠. 불참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면 돌파하려면 이게 노웅래 의원이 도대체 어떤 점에 불만이고 뭐가 문제 제기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할 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이렇게 만나야죠. 뭐 이게 정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피합니까? 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보고 아마 이제 노웅래 의원은 돈 받은 금품 관련 재판이 나 혼자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돈봉투 300만 원 의혹 받는 의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공천 주면서 왜 내만 이게 배제하느냐. 돈봉투 한 20명 되죠? 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 당신도 130억 FC 뇌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냐? 130억. 근데 나는 몇 천만인데 왜 내만 배제하느냐? 이런 데 항의가 아닌가. 따라서 이 모든 게 뇌물, 배임, 엄청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게 반발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어제 그제였나요? 의총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 노웅래 의원이 나온 어떤 당대표실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최고위 하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 노웅래 의원께서 공천 결과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셔서 우리 회의실을 점거하시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당사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대학 선배님이시고 또 저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신데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공당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적 관계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마음 아픕니다만 좀 수용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게 비좁은 공간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매우 불편을 끼쳐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께서 공관위 결정 때문에 회의실을 차지하고 계셔서 불이익이 이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노웅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대학 선배고 거기에 대해 좀 미안함이 있지만 공당의 결정이다. 사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어쨌든 강정필 부대변인 일단은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 지금까지 저희가 이수진 의원, 노웅래 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탈당 선언했고 한 명은 단식 농성하고 있다. 어떻게 좀 뭐 최근 민주당 공천 어떤 파동이라고는 얘기까지 하는데 쭉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좀 의견을 줄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그 야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제가 십남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십남매. 예, 그러니까 남매가 십남매나 되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고프고 부족해요. 아하하. 하지만 여당은 두 형제예요. 네. 그러니까 형제가 2명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벌어서 갖다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주니까 넉넉해요. 간식도 있고. 챙겨줄 것이 많다. 네, 하지만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줄 게 국회의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천에서 배제되면 이런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중도 무상층에 대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비록 시끄럽지만 공천이 끝나면 통합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웅래 의원 잠깐 얘기하기 전에 속보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박용진 의원 관련해서 속보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장가 기자,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소식인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는데 그거는 하루 만에 기각이 됐고요. 네. 조금 전에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강북을에서 정봉주 그리고 이승훈 후보와 함께 3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통보에 반발을 해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공관위에서는 평가에 하자가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 그래서 재심 신청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박 의원은 시스템 공천에 위반된 거라면서 평가 점수 그리고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무서워서 박용진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이 마련한 당원 당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재심을 요청을 했고 또 당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하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납득되지 않는데요. 네, 박용진 의원의 어떤 시험지 성적표를 보여달라. 이 말에 이재명 대표는 어떤 말로 대답했을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5대 비리가 해당이 되면 도덕성 점수가 50점인가 뭐 그런데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채용 비리가 예를 들면 문제가 됐는데 소명을 하지 못하면 0점인 거죠.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0점 받은 의원이 있다는 얘기하면서 조금 짐작되는 거 아니냐면 살짝 웃어 보이는데 글쎄요 0점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저 모습 보면 조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다른 국회의원에 대해서 특히나 그 정치인에게서 거의 생명과 같은 공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실 무거운 분위기여야 하고요. 엄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어쨌든 3인 경선으로 방금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저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국회의원과 경선 후보자들이 양자 구도가 되면 다른 후보들의 표가 한 곳으로 모이고 아마 현역 때 그 도전자의 구도가 1대1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거든요. 예. 지금 광주에서 나타난 현역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호남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승훈 변호사라고 지역의 경쟁력이 매우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도 경쟁력이 있죠. 근데 이 두 분이 둘 다 친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명의 표가 저는 갈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아마 페널티를 받긴 했지만 네. 그래도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호소를 한다면 저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0점 받은 의원들은 지금 뭐 공천 파동 관련해서 쭉 나왔던 의원들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정량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예. 정성적인 평가, 그러니까 당에 대한 기여도, 그러니까 어떤 집회라든지 아니면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 발의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다면 평가. 사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승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다면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의 대표이고 주류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한 어쨌든 친명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비명 의원들에게 아무래도 다면 평가에 대해서 좀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